안녕하세요. 참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고독이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여가 시간이 나면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약속이나 모임을 만들어 모여야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안심을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면 혼자 있을 때의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혼자 있는 상황들을 모면하게 됩니다. 현 시대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놓치고 집단 속에 묻혀 자아를 잃어갑니다. 고민하는 대신 또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관계 속으로 그런 상황을 도피하는 것이죠. 일본의 한 저자 사이토 다카시라는 메이지 대학교 교수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학습 에너지와 몰입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해당 저자는 인생의 성공은 혼자 있는 시간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내 실력과 내공이 쌓아야 성공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소속된 집단이나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없으면 스스로를 낙오자로 여기며 관계에 필요 이상 힘을 쏟습니다. 물론 인생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움이 안 되는 주변인들의 평가나 비교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저자는 중요한 시기일수록 적극적으로 혼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의 목표에 집중해야 하며 사람은 혼자일 때 더 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삶의 고독에는 나쁜 고독과 좋은 고독이 있습니다. 나쁜 고독이란 내 스스로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상황에 따른 고립된 고독을 뜻하죠. 그러나 좋은 고독은 내 선택에 의한 자발적 고독입니다. 선택에 의한 고독은 적극적인 고독이며 이러한 고독에 직면하게 되면 스스로는 더 강해집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혼자일 때 비로소 자신이 이뤄야 할 세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성공한 리더들은 외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한 내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그 시간에 깊이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로소 자신을 마주할 수 있고 함께 있을 때는 알 수 없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사귀는 게 아니다. 이 뜻은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섭기에 친구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혼자 있어봐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고독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즐겨본 적이 없는 법이다. 가족과도 너무 가까워지면 안 좋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부부도 한평생 20년을 같이 살아도 맨날 싸웁니다. 서로 조금만 배려해도 싸우지 않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사람들,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남이 괜찮다고 하여 내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신경을 쓰고 남 눈치와 평가로 인해 무언가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괄목상대란 말이 있습니다. 괄목상대는 날이 갈수록 발전된 모습 때문에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하고 매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만의 시간, 즉 고독한 순간의 거울을 이용한 셀프 체크입니다. 눈은 곧 마음이며 창이고 자신의 내면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른 건 속일 순 있어도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한 예시로 유명 명품 브랜드 샤넬의 설립자 코코 샤넬은 어렸을 때 수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독이 몸에 밴 사람인 것이지요. 그녀는 방 한가운데 큰 거울을 두고 살며 항상 거울에 비치는 자신과 대화를 매일 같이 했다고 합니다. 폭넓은 사교 활동과 사업을 했지만 항상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 즉 고독을 매우 즐기며 성공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한 부분은 고독을 품고 있지만 고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발적 고독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내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적 내관은 마음의 묵은 때를 개운하게 벗겨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공간에서 꼭 자신만의 시간을 몇 시간씩 즐기며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해야만 합니다. 교양과 지성을 쌓아야만 합니다. 지성이란 우리 내면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맑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교양을 쌓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독서입니다. 특히나 현대사회에서는 책 읽는 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른 후 내면의 귀티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꼭 글이든 일기이든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반복적으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명확해진 나의 생각들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글이란 바로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고독을 즐기면서 그 시간에 꼭 내 생각을 글로 작성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철학자 쇼펜하우어만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저희에게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항상 불행해지지 않으셨나요? 남에게 베풀고 상대방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 심리로 마음이 불편한 적들은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기에 사람에 집착하면 오로지 자신만 힘들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로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석가모니 말씀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해야 합니다. 50대가 넘어서면 혼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노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은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내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낄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로움도 극복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조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석과 같이 단단한 것에 무언가를 새기거나 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파고들고 닦고 새겨보세요. 내면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시게 되실 겁니다. 둘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감상 후기를 작성해 보세요. 단순히 작품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닌 작가와 주인공의 마음을 보다 깊이 헤아려 본다는 행위 자체는 지성과 교양을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깊이 빠지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자신의 인생을 즐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았습니다. 남들 보는 시선에 절대 눈치 보지 말고 얽매이지 마세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걱정과 근심이 또 생기고 고독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후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남의 시선에 신경을 끄게 되면 후회할 일도 적어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 이성관계, 인간관계 등 다양한 공경에 처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심적으로 매우 힘들게 됩니다. 독립불고 돈세무민. 그럴 때일수록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숨어 있어도 번민하지 마세요.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직에서 퇴출을 당하면 정말 외롭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이 고통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은 항상 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고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서 참고한 내용을 읽어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남이 깊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깨닫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좋아함에는 이런 구속이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활락이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깊어만 간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 있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잎을 다 떨어낸 저 겨울나무와 같이 세상의 속박을 다 잘라버리고 편안하고 자신있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금세공인이 만들어낸 황금 팔찌도 2개가 한 팔에 끼워져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쾌락은 실로 종류가 다양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며 갖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나니 쾌락에서 생겨나는 불행을 잘 보고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힘센 커다란 코끼리가 제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논일 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불이 다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을 그리고 나를 옥죄는 번뇌의 매듭을 끊어라. 목숨을 잃어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벗을 사귀고 남에게 봉사한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벗은 드물다. 인간이란 원래 제 이익만 생각하며 제 욕심을 차린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고독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서로 소통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자아성찰이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 그리고 참된 인생을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